딸과 대화할 때 분명히 수행을 하고 있었고, 또 스스로 그때는 적절하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순간에 집착에 의해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이 보이니까 집착을 좀 더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 요즘은 딸하고 대화할 때 예전만큼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들하고도 필요한 말만 하는 편이 되니까 확실히 많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셨고요. 또 식사를 할 때에도 오바가 일어나는 순간이 많은데 그런 마음들이 이제 좀 잘 보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음식을 생각했을 때 탐심이 바로 일어나고, 또 예전에는 뭘 먹을 때 큰 것부터 골랐는데 요즘 그런 탐심들이 보이고 관찰을 하게 되니까 지금은 가장 작은 것을 고르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탐심과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 마음이 로바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음식과 관련된 탐심을 많이 지켜보면서 식사를 하고, 또 식사할 때 그냥 다 같은 대상일 뿐이고 이 또한 수행하는 시간이라는 그런 이해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지켜보면서 가볍게 먹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뭐 부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일상에서 탐심이 유독 강하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두 이제 영역이 먹을 때하고 말할 때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 양쪽에 다 요즘 확실히 이 탐심이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느끼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만큼 이 마음이 탐심에 대한 이해들이 많이 생겼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항상 그 번뇌, 탐심이든지 그게 화든지 번뇌로서 하던 어떤 행동들을 이제 번뇌 없이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그게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번뇌를 이해하는 지혜가 지금 있다라는 것이. 수행을 바르게 하고 수행을 잘한다라고 했을 때 그 결과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대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요. 그 수행을 하기 전이나 수행을 하고 난 후나 또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도 뭐 어떤 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을 때나 법에 대한 이해가 깊게 많이 생겼을 때나 우리는 해야 될 일은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는데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은 그걸 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마음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번뇌가 약해지고 선법, 좋은 마음들의 에너지가 더 강해진다는 거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번뇌가 약해지고 번뇌가 사라졌을 때 거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번뇌 대신에 거기 지혜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똑같은 행위 자체는 같은 거예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 먹는다라고 하는 거. 행위 자체는 같은 것인데, 이제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면, 그 행위를 하는 마음이 달라진 것이죠. 그 마음이 달라졌을 때, 그 행위를 할 때의 느낌이라든지, 그때 일어나는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그때 내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지, 어떤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싹 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처음에 요즘 이제 무거운 느낌이 많이 이제 줄어들고 맑은 느낌들이 많이 올라온다라고 하셨는데,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이게 지금의 현재 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보면 대변해 주는 것이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그 마음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 알아차림하는 것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탐심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떤 대충은 아는데, 그럼 그 탐심의 마음을 내가 지금 다이렉트로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근데 마음은 그런데
그 마음 감기랑 느낌은 우리가 굉장히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바로바로 일어나는 순간에. 그래서 느낌이 지금 현재의 마음의 상태를 대변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뭐 거칠게 일어나는 그런 번뇌들은 내가 바로바로 알 수 있으니까 크게 상관없지만 아주 미세하게 일어나는 번뇌들도 많잖아요. 자선이나 행선할 때뿐만 아니라 그나마 그래도 자선과 행선을 할 때는 우리가 오롯이 나한테 집중을 하는 시간이니까 법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행의 힘이 다른 때보다 더 좋겠죠. 그 좀 더 미세한 대상들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특히 자성을 할 때는 이게 마음의 고요함, 이렇게 사마디가 이렇게 잘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렇게 그런 조건에서는 미세한 대상들을 더 보기가 좋겠죠. 근데 사실 이 일상에서는 우리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오롯이 나한테만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일상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뭐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의 막 이렇게 반응을 막 하잖아요. 여러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의 지혜가 그렇게 막 안정적이지 않고 깊지가 않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이 대상 저 대상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이 지혜도 많이 이제 약해져 버려요. 사라지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그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번뇌들을 바로바로 알아차림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미세한 번뇌라면 더더욱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캐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느낌이라는 것이에요. 느낌이 이렇게 막 무겁거나 뭔가 이렇게 썩 좋지 않을 때 뭔가 이렇게 본인은 아는 거예요. 아, 지금 뭔지는 어떤 마음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뭐 어떤 번뇌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조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수행하는 쪽에 좀 더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이고 지금 어떤 번뇌가 일어나는지 궁금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말을 할 때도 예전보다 훨씬 탐심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번뇌 없이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아, 내가 예전에 필요 없는 말 정말 많이 했구나. 쓸데없는 말을 정말 많이 했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그걸 알게 돼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당시에는 그게 쓸데없다라고 생각 안 했겠죠.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니다라고 해야 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마음으로서는 그게 맞았던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은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마음이 지혜가 아니었겠죠. 번뇌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그 불필요한 말을 이제 많이 했던 거죠.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특히 사람에게 집착을 하면, 걱정이 많아요. 걱정을 많이 하고, 불안하게 돼. 그러니까 번뇌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번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꼭 이건 이렇게 되어야 돼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강하잖아요. 화의 마음도 그렇고, 탐심의 마음도 그렇고, 이건 꼭 이렇게 되어야 돼. 이게 뭔가 이렇게 정해진 것이 다 있으면은, 거기에서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들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겠죠.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봐. 바로 그게 불안하고 걱정한 마음이잖아요. 네, 그런 게 마음이 걱정을 하고 불안하니까 그걸 자꾸 표현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 않으면 더 막 불안하게 느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 내가 뭔가 막 긴장하고 있고 막 불안해할 때 우리가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일단 그럴 때 번뇌가 강하게 일어날 때 마음을 한번 잘 보세요. 마음이 조용합니까? 고요합니까? 그럴 리가 없죠. 시끄러워요. 번뇌가 막 거칠게 일어나면 마음이 굉장히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 막 돈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강하게 내고 난 다음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뭔가에 대해 강하게 집착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번뇌를 크게 일으키고 난 다음에 보면 우리가 막 지쳐 있어요. 막 되게 피곤해요. 육체적으로 되게 피곤해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육체적인 어떤 노동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이 번뇌가 있으면 우리가 그런 쓸데없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게 돼요. 굉장히 뭔가 마음이 복잡해져요. 말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렇게 말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일어나게 마음속에서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번뇌를 계속 지켜보니까 딸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 그 딸에 대한 집착이 있다 보니까 더 막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고, 그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예전에 강하게 일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내가 참지 못하고 딸에게 막 표현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번뇌, 집착하는 마음을 이제 먼저 지켜보는 거예요. 집착하는 마음을 지켜보고 집착이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할 말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번뇌가 점점 사라지면서. 네. 그리고 이미 성인이고 충분히 나이가 많고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의 어떤 불안감, 나의 어떤 걱정을 전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거 내 말을 잘 따르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애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이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아는 거죠. 물론 옛날에도 알았죠. 옛날에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 탐심의 마음 계속 하고 싶어 했던 것이고, 지금 그 탐심이 없으니까 지혜의 마음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이 줄어들게 돼요. 탐심과 진심을 많이 지켜보고, 본내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기면, 그게 본인이 어떤 일상의 행동의 양식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말을 확실히 덜 하게 돼요. 말이 줄어들어요.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요. 옛날에는 반대여서 너무 하고 싶은데 그걸 참느라고, 그걸 억지로 누르느라고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자체가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할 필요가 별로 없다라는 걸 마음이 많이 이제 아는 거죠. 이 말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이익이 있는가 했을 때 하지 않는 쪽이 더 이익이 있다라고 마음이 아는 것이고 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한 선택이라는 것을 마음이 알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먹을 때도 그렇죠. 이 탐심이 많이 줄어드니까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한쪽에서 어떤 큰 탐심들이 많이 이제 약해지고 줄어들었을 때 이게 여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혜가 다른 쪽에서도 적용이 되겠죠. 보는 것을 통해서 어떤 지혜가 일어났을 때 그럼 그 지혜는 보는 것에만 해당되는 지혜인가라고 했을 때는 아닌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일반적으로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소리 들을 때도 그 지혜가 적용이 되고, 생각을 할 때도 그 지혜가 적용이 되고, 먹을 때도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탐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많이 생기고 나면 그 이해가 내가 말을 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을 때에도 적용이 되겠죠, 당연히. 수행을 할 때도 그 이해가 적용이 될 것이고. 그래서 먹을 때 이제 탐심이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예전 같으면은 나 혼자 사실 보살 혼자 드시잖아요. 혼자 드시니까 사실 지금 오늘 아침에 내가 큰 걸 먹든 작은 걸 먹든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어차피 내가 다 먹을 건데요. 언젠가 내가 다 먹는 것인데. 다른 사람 경쟁자가 없는 거잖아요. 누구랑 다른 사람과 함께 먹는다면은 탐심이 일어나면 그 탐심이 내가 빨리 더 큰 걸 잡아야지라고 하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먹는 때도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더 큰 걸 잡고 싶어 해요. 탐심은 나중을 생각을 안 해요. 길게 보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탐심이에요. 그 제가 예전에 그 호두 마을에서 인터뷰할 때 그 얘기 자주 했었잖아요. 그 어떤 젊은 수행자가 했던 얘기인데
그, 그때 호두마을에서 점심시간에 떡이 나왔던 거예요. 찰떡이, 맛있는 떡이 이렇게 1인당 하나씩 딱딱 나온 거예요. 누가 이제 보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떡이 모양이 조금씩 그 크기가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그 떡이 크기 차이가 거의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눈에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어. 이게 막, 이게 묻고 싶어 하는 강한 마음, 강한 탐심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때 그 수행자의 눈에는 이 떡의 크기가 다 다르게 보였던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 다른 크기의 떡을 볼 때 그 사람이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는 여기서 제일 작은 거를 집어야겠다. 그래서 작은 거 먹어야지. 왜냐하면 수영하러 왔으니까. 욕심을 내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난 제일 작은 거를 집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손이 제일 큰 거를 집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수행자가 본인이 깜짝 놀랐다라고 하거든요. 본인 분명히 나 제일 작은 거 집어야지. 분명히 그 생각했는데 왜 손이 제일 큰 걸로 갔을까?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근데 그 탐심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먹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 탐심을 봤다면은 아마도 작은 것을 집었을 거예요. 근데 생각은 그렇게 했지만 그 생각은 그냥 어떤 이성적으로 수행자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라고 본인이 정해놓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사는 생각이었다면 실제로 그때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런 좋은 지혜가 아니라 탐심이었거든요. 먹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에너지가 큰 거를 집게 했던 것이죠. 근데 그 탐심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보살님이 놀랐던 거죠. 그 일상에서 우리가 그 작은 것들에 일어나는 번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제 그게 별거 아니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그냥 넘겨버렸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지혜의 어떤 파도가 폭 몰아치는 것이고, 큰 번뇌의 파도가 폭 몰아치는 것이고. 그래서 미리 그게 일어날 때, 아직 힘이 약할 때,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훨씬 쉬운 거예요. 그죠? 큰 어떤 번뇌의 쓰나미가 몰아닥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당하게 되잖아요. 그 후유증도 상당히 오래 가게 되거든요. 더 미세한 마음을 볼 수 있고 미세한 번뇌들을 볼 수 있으면은 그렇게 봄으로 해서 그렇게 알아차림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또 번뇌로부터 물러나게 되고 자유로워지게 되는 그런 이익이 있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에 왕릉을 구경 가서 문화해설사를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듣는데 그게 의외로 재미가 있어서 앞에서 열심히 들었는데 듣는 중에 누가 앞을 가려서 잘 안 들리게 되니까 화가 났고 그래서 제일 앞에서 들으려고 욕심으로 막 서둘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금 마음의 질이 엄청 안 좋아졌구나. 사티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 번뇌의 마음으로 막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안 좋아지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마음이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때 알게 된 것은 열심히 듣는 데에만 집중할 때는 주변이 전혀 안 보였는데 사티가 있고 마음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갑자기 주변의 풍경들이 확 넓게 다 보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본인에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는데 우리가 보통 사회적으로는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것을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욕심으로 하는 건 별로 좋지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해설을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듣는 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번뇌로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겠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굉장히 좋은 체험하셨고요. 헛짓은 아니었죠. 그렇게 좋은 이해가 생겼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진짜 자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느 때 그런 얘기가 어느 정도 나왔었는데,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잘못된 건 아닌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열심히는 뭐냐면, 욕심으로, 탐심으로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탐심 없이 열심히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대충 해서는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이 일이 그렇잖아요. 해보니까. 처음에는 대충대충 설렁설렁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진짜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열심히의 전제는 뭐냐면, 탐심 없이 열심히 한다라는 것이에요. 탐심의 마음 없이. 근데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상의 사회를 생활을 이렇게 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열심히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열심히 사는 것에 굉장히 많은 가치를 두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열심히 한다, 잘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항상 뭐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탐심이에요. 왜 열심히 하는가라고 하면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미 탐심이 있고, 그러면 그 열심히는 탐심을 충족시키는 열심히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행자 입장에서 법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할 때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실 이거는 우리 자신에게는 더 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좋은 마음, 선법이 좋아지는 거예요. 선법의 힘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면 할수록 탐심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니까. 특히나 탐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탐심의 특징이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잖아요. 원하는 것을 채워줬을 때, 여기까지 충분해. 이 정도면 난 행복하고 좋아. 여기까지야. 이게 잘 안 되는 게 탐심이에요. 이게 되면 사실 탐심이 아니겠죠. 번뇌가 아니겠죠. 그게 안 되니까 번뇌인 거죠. 더 원하는 거, 더 원하고, 더 원하고. 그렇게 더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열심히 뭔가를 할 때, 그 열심히 하는 그 마음이 탐심의 마음이라면은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도 위험하고 해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나마 수행을 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또 한 번씩 그런 경험들을 본인이 이제 하게 되니까 이 부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말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것이 왜 잘못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 시야가 확 달라졌다라고 하셨잖아요. 뭔가 이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구나라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툭 내려놨을 때. 뭘 내려놨냐면 이 탐심을 탁 내려놨어요. 그런 순간에 뭔가 시야가 확 넓어졌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그 문화 해설가 말에 막 집중해서 열심히 막 들으려고 할 때 그게 탐심의 마음이다 보니까 이 탐심의 마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굉장히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의 이 대상에 탐심이 그 원하는 그 대상에 확 빨려 들어가는 그런 에너지가 있잖아요. 굉장히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탐심이 점점 더 강하면 강할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탐심의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집중이 더 강해지게 되겠죠. 나중에는 오로지 거기에만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 그대로 꽂힌다라는 표현 잘 쓰잖아요. 화의 마음도 그렇고 탐심도 그렇고 뭔가 꽂히는 마음이잖아요. 화가 엄청 강하게 일어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진짜 강하게 일어나면 주변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주변을 잘 살펴볼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그 사람만 향하는 것만 똑같은 거예요. 다 이렇게 집중해 버리는 것이고. 심지어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분이 어떤 수행자 심지어 수행자였는데 미얀마에서 수행을 할 때였는데 어떤 일 때문에 다른 수행자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이렇게 일이 있었대요. 크게 다퉜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한 화가 엄청 컸던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화가 너무너무 크니까 그 다음날
큰 식당에서 다 같이 이렇게 센터에서 다 같이 공양을 하는 그 식당이었는데 수십 명의 사람이 앉아서 공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어제 그 화가 이 사람이 전혀 안 풀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밤새 계속 화가 나 있는 상태,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화가 계속 부글부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공양을 하러 갔는데 본인과 다퉜던 그 사람이 먼저 와서 밥을 먹고 있었다니, 공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수십 명의 사람들 가운데 그 순간에 그 사람밖에 안 보였대요.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화의 마음이 너무 강한. 화가 그렇게 쪽으로 확 이렇게 몰리게 한 거예요. 집중하게 한 거예요. 너무 집중한 상태로 열심히 듣다 보니까 마음이 한쪽으로 확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화가 딱 사라지니까, 그 탐심이 확 사라지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쫙 보이게 되는.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보였던 것이에요. 전체로 확 보이는 게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 쫙 꽂혔던 것이 그게 정상적이 않았던 거죠. 아까 그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그런 너무나 다른 체험을 한순간에 이렇게 하게 되니까, 아,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궁금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좀 더 본질적으로 마음이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내가 뭔가 이렇게 딱 꽂혀가지고 뭐 열심히 하는 게 맞는가? 이게 옳은가? 라고 마음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느 정도 지혜가 이제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탐심의 마음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여유가 없어요. 이제 탐심이 없으니까, 탐심이 없고 지혜가 어느 정도 들어오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탐심이 너무 강하고 화가 너무 강할 때는 그 이성적인 생각 자체가 딱 멈춰버려요. 그냥. 탐심의 생각만 하고 진심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럼 탐심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아, 이게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으니까 계속 듣고 싶어. 이게 너무 중요해. 계속 이것만 들어야 돼. 이걸 잘 들어야 돼. 이렇게 계속 마음이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내가 끌려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내 앞을 방해하니까 순간에 화가 나는 것이에요. 난 이거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봐야 되는데, 저 사람이 방해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집중하지 않아도 들리거든요. 그렇게까지 집중하지 않아도 다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탐심의 마음이 그걸 가렸던 것이에요. 탐심이 사라지니까 그 있는 그대로 보이고 있는 그대로 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듣는 것이 더 잘 보는 것이고 더 잘 듣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깥으로 막 나가 있다가 안으로 들어옴을 느꼈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다리가 있고 형체가 있어서 진짜 저 바깥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느끼는가 하면은 아까는 탐심의 마음이 내용에 확 꽂혀 있었잖아요. 뭘 그렇게 열심히 들었나 하면 그 문화 해설가가 하는 말을 열심히 들었잖아요. 그 말의 내용에 꽂혀 있었던 거잖아요. 그걸 열심히 들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듣고자 는 탐심이 강했던 거잖아요. 그럼 100% 그때 마음은 뭘 향하고 있었냐면 관념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탐심이 이제 좀 내려놔지고 사라지고 삿띠가 있고 지혜가 이제 생기니까 그때 그 마음은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되는가 하면 빠라마타, 법을 향하는 거예요. 실제 하는 쪽. 그게 우리는 마음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느껴지는. 항상 그렇게 느껴요. 이게 관념에 치우쳐져 있고 관념에 막 집중하면은 마음이 뭔가 이렇게 바깥으로 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내 안으로 확 들어온다라고 느낄 때는 이 마음의 관심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 빠라마타 쪽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항상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셨고, 또 계속 거기에만 빠져 있지 않고, 그때 그 마음을 바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알아차림을 챙기게 되고, 또 지혜도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예. 일상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좀 하게 되죠. 객관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보면 그 일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데, 그 문화 해설을 듣는 게 물론 그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치가 있고 그게 좋은 일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내가 집중하고 그렇게까지 탑심을 일으킬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렇게 탐심을 강하게 일으키고 내 마음에 해가 되는 것이 해가 되는 것하고 그 말을 열심히 듣는 것하고 어떤 것에 나한테 더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게 중요한 거,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내 입장에서 본다면 나 자신에게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되는가 하면은 욕심을 내지 않고 좀 그걸 조금 덜 듣더라도 그죠? 그 내용을 좀 놓치더라도 욕심을 내지 않고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사티사마디 지혜가 있는 상태로 듣는 것이 훨씬 나한테 이익인 거죠. 그걸 나중에 이제 깨달으실 거죠. 네. 어떤 것이 본질적으로 정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인 거죠. 근데 항상 그래요. 이 번뇌가 너무 강하면은 어떠한 것이 이익이고 어떠한 것이 적절한 것인가, 이게 정말 바른가, 그른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번뇌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잘 보셨어요. 그때 그 마음을. 그러니까 일상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탐심의 마음이 또는 화의 마음이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 막 집중을 하고 그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필요 이상의 이 몸과 마음의 그 에너지, 힘을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힘들게 되는 거, 지치게 되는 거죠. 네, 인터뷰하실 분 없으면은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